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귀에 쑥쑥 들리는 영어 랠리TV에 제가 우리 현직 초등학교에서 지금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희수 선생님과 함께 사립초 영어에 대한 인터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공립학교랑 우리 국공립학교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공립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사립학교 있는데 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선생님이 느끼기에 가르치시면서 가장 좀 차이가 느껴졌는지.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영어를 여기는 중요도의 굉장히 차이, 즉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분위기가? 네.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과목이 골고루 분배가 돼서 이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제가 다녔던 사립초등학교 경우에는 영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영어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성 있게 다루어져서 일단 교육 과정 자체를 영어를 먼저 우선에 두고 1년 계획을 짭니다. 예를 들어서 3, 4학년은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2시수? 5, 6학년 같은 경우는 2시수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에 2시간이죠?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임테이블을 5교시까지 해서 5일이라고 치면 3, 4학년은 일주일에 수업이 25개예요. 근데 그 중에 영어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25시간 중에 2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네. 그리고 5, 6학년은 6교시까지 있으니까 30개의 클래스 시간 중에 딱 3번밖에 없어요, 영어가. 그런데 제가 다녔던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조금 변형을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하루에 영어가 무조건 한 번씩 있어요. 하루에 무조건 1시간이요? 네. 1시간 이상? 1시간만 있어요. 1시간씩. 그래서 25시간 중에 3, 4학년은 5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또 두 번째 차이점은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차이점은요. 인원수가 굉장히 달라요. 공립학교는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곳의 경우는 28명, 작은 반은 25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사립초등학교는 무조건 한 반의 정원이 28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상반, 하반, 즉 A반, B반을 나눕니다. 학기 초에 나눈 그걸 토대로 그러면 14명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동시에 영어 선생님이 한 A팀은 영어실, B팀은 교실에서 동시에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공립은 1대 28의 수업이지만 사립은 1대 14. 그리고 14 정도? 네, 14가 다 안 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2? 네네네. 이 정도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제가 1대 12로 수업을 해보니까 게임하기에도 너무 좋고 아이들의 writing, speaking 그리고 grammar check 이런 것까지 해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인원이 더 적으면 조금 밋밋해지는데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최상의 인원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12명 정도? 한 영어 학원 보통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차이점은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제가 맨 처음에 티칭 시작을 청담 에이프릴이라는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코티칭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제가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여러 명이랑 일을 하고 그래도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의 교육 수준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식으로 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원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학원은 되게 그냥 전공에 관계없이 내가 생물학을 전공한 원어민이라면 그냥 데리고 와서 언어학에 대한 영어 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와서 그냥 말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느꼈어요. 맞아요. 뭐 트레이닝을 받거나 보통 그렇게 하시죠. 네네. 근데 제가 일했던 학교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딱 10분이 계셨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태소를 전공을 하시거나 초등교육을 전공을 하시거나 교육을 전공하시거나 영어 교육을 전공하셔서 이런 관련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각자의 노하우가
오래 쌓인 노하우들이. 네네 있었고 실제로 여기서 티칭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다시 교사 자격증을 이어서 해서 교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박사 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교육에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전공자가 많다 이거를 딱 느꼈어요. 그렇구나. 네, 본래 커리큘럼에서는 교과서를 배부를 해주기는 하는데 네.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한국인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기 초에 그 수업에 맞는 자료를 미리 다 제작을 해서 교과서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1년 내내 사용을 해요. 아, 네네.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그 공립학교 우리 영어 교과서 또 출판사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나눠주기만 하고 약간 명목상 나눠주기만 하고 네. 부교재로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부교재가 아니라 메인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과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 자, 사립초에 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로 다 수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영어를 배우는 거지만 또 영어로 배우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사립초를 보내려고 하면 영어 유치원을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네. 저는 영어 유치원을 꼭 보내지 않더라도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뭐 Teacher,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영유를 다녀야만 나올 수 있는 발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상황을 학부모님한테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기본적으로 1년 영유는 하고 와요. 네.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영유 네. 그리고 그 이상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학부모님들한테도 듣고 아이들한테도 들은 건데 1년은 다들 기본으로 하고 안 하는 아이들이 조금 특이한 경우고 기본 1년이고 보통은 2년을 하고 많이 하는 아이, 영어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 3년을 하고 와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바로 원어민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무조건 영어로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저를 외국인으로 아이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포 선생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보려면 영어를 어느 좀 정도 미리 듣기와 네. 말하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오는 게 좋다. 네, 기본적인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는 딱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이제 수업 들을 때도 원활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영어 유치원을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에서 굉장히 영어 환경에 노출이 많이 돼서 기본적인 발화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립초등학교의 커리큘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도? 네네. 왜냐면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아이들이 1학년이면 진짜 애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엄청 예뻐해 주시고 천천히 말해주고 되게 눈높이로 교육을 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애기 아빠들, 애기 엄마들도 실제로 많아가지고 되게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막 유창하진 않더라도 딱 그냥 I want to have a lunch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어도 근데 괜찮아요. 뭐 사실 따라가는 건 그렇다 쳐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걱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아서 혹시나 수업 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뭐 물리적으로 수업이야 어떻게 따라가고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주셔도 그런 거는 좀 어때요? 사실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가 아무래도 보여지는 과목이고 참여를 많이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건 약간 또 성격인 것 같아요. 못해도 막 선생님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맞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잘해도 정말 겸손하게 입 꼭 닫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크게 막 피어 프레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애가 잘해도 내가 못하지만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따라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도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직 미혼이기는 한데 아이를 가졌다고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를 좀 상상을 해보면 우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재미 위주의 영어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많이 틀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영어책 읽어주기 근데 한국어로도 읽어주고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날 또 영어로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격적으로 어휘 학습을 하고 낭독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낭독이요? 네. 그 낭독은 영어 교육 용어로 read aloud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거는 제가 국내파인데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1년밖에 안 했는데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쌓여서 저는 캐나다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이세냐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너 여기 출신이냐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어휘학습 그리고 낭독이에요. 그래서 어휘학습 낭독. 네, 낭독이 뭐냐면 영어는 실제로 우리가 탁 부딪혀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많이 사용이 되고 맞아요. 이 다음 맥락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로 눈으로만 읽지 않고 무조건 크게 소리내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영어를 활용하는 상황 자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니까. 그쵸. 그래서 공부할 때 눈으로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아이들한테도 한국 아이들은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필기병 있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도 연필 딱 내려놓고 듣고 따라하세요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매트리얼이 됐던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 낭독을 하다 보면 영어 사용하는 근육이 생겨요. 단련이 된다고 할까? 그쵸. 그래서 한국 분들이 L이랑 R을 구분을 잘 안 되는데 write 이런 거를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낭독을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걸 활용해서 주로 하는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킨더가든 수준에서는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1, 2학년 때부터는 동화책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주고 학교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공립학교에도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어 그림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그림책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터리얼이 좀 길어지면 뭐 기사 같은 거라도 눈에 보이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라면 뭐든지 다 소리내어서 읽고 인토네이션 확인하고 고쳐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또 이렇게 봐야 또 감이 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책을 딱 펴가지고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돼요. 크게 혼자서 방에 있을 때. 네,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One day, Taylor decided to build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 만약에 아이는 조금 혼자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어도 돼요. Something amazing. Taylor was so proud. 이런 내용이구나. But then, out of nowhere, things came crash down.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맨 처음에 방에서 혼자 읽으라고 해요. 왜냐면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굉장히 보면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영어학원에서 잘하는 것 같나? 학교에서 잘하나? 라는 거를 확인받는 느낌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방에서 혼자 읽게 두시라. 대신에 절대 눈으로 보지 말고 무조건 소리 내어서. 근데 지금은 이 책이 쉬워가지고 요즘 전 전공자니까 막힘 없이 읽었는데 아이들은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듣고 듣고 한 문장 듣고 아니면 한 페이지 듣고 끊어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게 noticing the gap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해서 아니면 써서 틀린 걸 알아채요. 그리고 알아채는 것과 영어 원래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맞는 여기 사이의 갭을 알아채야 이걸 메꾸면서 영어 실력이 성장되고 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모든 과목이 똑같잖아요. 선생님. 수학도 내가 틀려야 틀린 걸 인지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서 이제 정답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도 말해보고 계속 발음, 인토네이션 틀린 거 확인하고 이제 올바른 그 인토네이션과 발음에 그러니까 스탠다드 발음에 최대한 비슷하게 막히면 다시 들어보고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네. 갭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맞아요.